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하나 있습니다. 25년 10월에 집을 샀는데 너무 힘들다, 짐심이다 라는 글인데요. 간단하게 25년 10월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부모님께 2억의 연끌대출을 해서 공덕에 18억짜리 구축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빚 없이 20억인데 현재 원리금 상환을 380만원 하고 있다는데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분이 선택을 잘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남자 제재남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지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례의 주인공분의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 사람은 삼성전자가 4배 오를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4배 오를 걸 알았다면 주택 매수를 미루더라도 삼성전자를 홀딩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올 2월에 대부분의 자산들을 정리하면서 재개발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매수를 했어요. 이후에 코스피가 매우 크게 올라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미래를 알 수 없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건데요. 이에 대한 주식, 부동산 투자의 선택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일단 나스닥, 코스피, 음마아파트 3개 중 1980년을 기준으로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각각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일단 지수와 특정 아파트를 비교하는 것이 비교군에 안 맞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나스닥의 상위 기업, 코스피의 상위 기업들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도 있었던 애플,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기에는 해당 종목들이 그때는 마이너한 종목이었어요. 그렇게 비교를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수와 아파트를 비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1980년에 코스피가 상장하였기 때문에 이때 나스닥, 코스피, 음마아파트에 각각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2025년 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음마아파트, 나스닥에 쭉 올라가고 있고요. 위에는 연도, 밑에는 금액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 개 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코스피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나스닥이 닷컴 버블을 맞이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다만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의 인기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쭉 올라가다가 2009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코스피와 같이 크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나온 게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 이후 나스닥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마아파트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유동성 흡수해서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음마아파트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 코스피가 가장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정말 잘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셨으면 부동산으로 갈아타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가 지수 자체를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낮기 때문에 아파트는 많이 떨어져도 30%인 반면 코스피 종목들은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50%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이자가 나가지만 원금 대비 수익률이 크게 높은 것을 뜻합니다. 물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대비 더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거지요. 주식의 경우에도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동성의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면 크게 손실을 입고 재기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오르고 하락 시에도 하방이 탄탄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실제 사용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의 하방 안정성이 높고 그렇게 은행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빚으로 주식을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지만 부동산 대출이 기본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부동산의 레버리지 비율은 50% 정도인데
이는 주식 대비 수익률의 절반이라도 주식과 동일하게 수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수익률에 레버리지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서울 부동산이 지수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확실히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주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식이 거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 전세 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만을 내면 거주가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은 전세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인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의 비용도 계속 상승한 추세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주 안정성의 해결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연의 저분도 원리금에 380 나간다고 하시는데 몇 년 뒤면 이러한 380만 원이 그 집의 월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 주변에만 봐도 아파트를 23년도에 매매를 하셨는데 지금 원리금 이자 나가는 것이 현재 그 동네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러한 측면에서의 안정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자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개인들이 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현재 수익률이 600%라고 하더라도 100만원과 200만원을 넣었다면 그냥 직장인 성과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집에 전재산을 투자해서 30%가 올랐다면 내 전체 자산의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액이 30%가 오른 거예요. 즉 전재산의 60%가 오른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부동산으로 번 돈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주식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도 부동산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이 정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했고 따라서 전재산을 넣어서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도 코스피도 좋지만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부동산이나 다름없는 나스닥에 투자라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갑자기 아파트가 부서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의 그 지역만 아파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신뢰하고 전재산의 레버리지까지 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분도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걸 매도하고 아파트를 샀을까요? 현재와 같이 30만원에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것이고 이는 이분이 해당 투자 자산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분은 이미 삼성전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부동산으로 갈아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수익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라는 것이 한 번에 30만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삼성전자가 가진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금액적 해자입니다. 해자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 주변에 구덩이를 만들고 물을 채워서 만든 방어시설인데요. 간단하게 접근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적 해자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좋은 거 알지요? 나용성이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왜 못 사나요?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게 바로 금액적 해자입니다. 즉 부동산은 금액적 해자가 크게 작용하는 자산이에요. 반면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비록 하이닉스가 지금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0만원이 없어서 이 주식을 못 사진 않거든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한 주에 10억에서 11억 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주식들은 금액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부동산만큼 좋은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자산이 없을 때는 저축을 하고 일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를 모으면 부동산으로 갈아탈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희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런 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셔서 자산을 증식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5가지 기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1. 역사적 수익률은 음마, 나스닥, 코스피 중에서 음마가 가장 높다. 부동산은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은 거주 안정성도 해결할 수 있으며 최근 전월세 상승에 대한 방어가 된다. 부동산은 투자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갑자기 없어지지 않고 나에게 온전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금액적 혜자가 높다. 그렇기에 자본이 부족하다면 덜 오르고 더 리스크가 있는 것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는 처음 사례의 주인공 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매수하셨을 거고 투자 실력이 부족하신 분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의 상승에 현타가 오신 것 같은데 결국 투자 수익률은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도 따라서 오르거나 부동산이 가만히 있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5년 내로 분명 이분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을 때는 저축, 안전한 우량주를 매매해서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갈아탄다. 이러한 부분을 10년에 한 번, 평생 두세 번만 반복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에서 1.5번만 제대로 해도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같이 주식이 과열인 시기에는 언제 주식이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